네, 이제 주식에 점점 눈을 떠가고 있는 주식계의 신생아 이재용 씨 오늘도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첫 달은 이재용 씨가 스타킹을 차지하시고 네. 이게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이후로 한 3번 연속 스타킹을 저한테 넘겨주셨어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그렇죠. 이제 스타킹에 저는 이제 하면서 네네. 이게 나의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했어요. 네네네. 그런데 그 이후로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역시 구간이 명관이다라는 얘기가 떠오르네요. 그게 일반 투자자들의 진짜 마음이거든요. 내가 하면 될 것 같고, 내가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 막상 들어갔다가 처음에 좀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했다가 진짜 그러니까요. 와장창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그 시기가 있어요. 예. 그 시기에 잘 버티셔야 지금 됩니다. 그 시기였는 것 같은데 내가 네네. 지금 이럴수록 또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럴수록 더욱더 공부에 집중하셔 네.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눈을 것 같아요. 크게 뜨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시죠. 네. 자, 월요일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분들입니다. 김대리, 이대리 두 대리님 오늘 모셨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위어크 프론티어 김학준 대리 그리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이현석 대리 두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과연 어떤 좋은 종목을 들고 네. 오셨을지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되는 젊은 피들이죠. 그렇죠. 네. 자, 우리 스타킹의 또 게임 룰을 설명해 드려야겠죠. 네. 두 분의 전문가분들이 두 종목씩 가지고 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룰렛을 돌려서 선택된 종목을 이 두 분께 설명을 해주시겠죠. 그렇죠. 두 분께서 네. 투자 포인트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까지 아주 면밀하게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네네네. 설명을 해주셔서 저희가 마음에 들면 저희 포트에 올리는 겁니다. 그렇죠. 각자의 포트에 담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한 달 동안 해서 저희 포트에 올려서 수익률 대결을 펼쳐보는 게 스타킹의 룰이죠. 네. 자, 과연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나올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어쨌든 지난주도 이제 성적표가 나왔어요. 네. 지난주도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지난주 6종목을 좀 하루 쉬는 날이 현충일 때 하루 그렇죠. 쉬는 날이 있어서 6종목이 있어서 탑6라고 말하기는 무척 좀 하고 기대됩니다. 그냥 6종목 중에 순위를 탑 한번 6 빼고?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6종목. 6종목 중에 누가 6인지 지금까지 나온 6종목. 그렇습니다. 6, 2, 5, 2, 4, 2 보여주세요. 자, 6위는 와. 세진중공업. 그래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렇죠. 2.59%의 수익률 이현석 대리의 종목이었고요. 네. 졸탄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5위 포스코 홀딩스 역시 2%대의 수익률입니다. 2.96% 김학준 대리의 종목이었고요. 네, 오늘 두 대리님이 다 자리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자, 4위 본느. 본느. 본느가 요즘 또 굉장히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하상원 본부장의 종목 네. 또 졸탄의 픽이 있었습니다. 벌써 이 졸탄이 이름이 2개가 올린 거 보니까 네. 예, 상위권에 제가 있는 것 같네요. 예,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예. 자, 3위, 2위, 1위 공개해 보도록 이야. 하겠습니다. 역시 3위. 화면이가 또 보이네요. 대유 플러스 4.66%의 상승률. 네.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이었고요. 자, 2위입니다. 황현이. 네, 코스텍시스 5.61%의 상승률 김건진 부장님의 종목이었고 역시 네. 저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2위였고요. 1위도 저네요. 1위도. 아직까지는 1위 아바코 9.36%의 상승률. 유창희 대표님의 종목이 유창희 대표님이 또 이제 6월 달에도 달립니다. 네, 유창희 대표님의 요즘에 뭐라고 할까 촉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계속 좀 이 상위권에 올려져 있는 종목들. 5월에 아쉽게 딱 2위를 물러나신 거 아니에요? 하루 만에 하루 차이로 2위로 좀 밀려나셨는데 6월에 또 뭔가 보여주신다고 네. 하니까 기대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종목을 알아야겠죠. 자, 이제 박차를 좀 가해야 될 그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때가 자, 왔습니다. 종목은 이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 우리 룰렛 여신. 네, 안녕하세요. 권재은입니다. 자, 이제 스타킹 종목들 수익률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시장 속에 수익률 낼 수 있을 만한 종목,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가 가지고 왔는데요. 자, 오늘은 두 대리 대전입니다. 유진투자증권 위어크 프론티어 김학준 대리, 그리고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현석 대리 나와 있는데요. 자, 오늘 김학준 대리님은 LG전자, 그리고 인탑스를 탑픽 종목으로 가지고 왔고요. 이현석 대리님은 실리콘2, 그리고 오늘 20% 넘게 급등한 프로텍을 탑픽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대형주 그리고 로봇, 반도체까지 오늘도 정말 다양한 4가지 종목인데요. 투자 포인트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대리님들 지난 종목 리뷰부터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진중공업, 자, 네. 중공업 관련, 이 조선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일 거다라는 얘기가 요즘 여기저기서 많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수익이 괜찮아. 이거 수주를 많이 했다 보니까 수익이 이제 슬슬 실현이 되는 그런 시간이 오지 않았나라는 이야기가 했는데 네. 아직은 순위권이 뭐 높진 않습니다. 아직 뭐 2.5% 정도의 수익률인데 그렇죠. 이현석 대리님 이 종목 좀 AS 좀 해주시죠. 네, 세진중공업 이제 조선업 기자재 하는 회사로 그때 그 당시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조선업 때 말씀하셨던 것은 수주 잔고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네네. 3년치 수주 잔고를
조선사들은 이미 받아놨고 세진중공 같은 경우에도 그쵸. 그에 못지않은 투주 잔고를 받아놨기 때문에 이제 사실 1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던 부분이 세진중공 주가 상승에 조금 발목을 잡지 않았나. 그러나 이제 2분기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와중에는 실적이 작년 이제 4분기에 나왔던 실적만큼 높은 영업이익률 달성하면서 저희 남은 이제 3주 기간 동안 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이게 약간 좀 아파트 분양 같은 거예요. 수주를 네. 먼저 받았다는 거. 먼저 이제 아파트 분양을 받고 나서 점점 이제 수익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슬슬. 예, 이제 그 뒤로 갈수록 수익이 좀 더 늘어나는 상황이겠죠? 맞습니다. 회사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저가 수주라 그래서 네네. 수주를 받아와도 실적 면에서 이제 영업이익 쪽에서는 상당히 뭐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다 제거가 되고 이제 신조선가 올라가는 것처럼 높은 조선가로 받았던 수주들로 인해서 실적들도 좋아질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달 한 달 내내 좀 계속 좀 그렇죠. 장기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종목이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신 것 야, 같습니다. 3주 안에 퍼포먼스 기대해 보죠. 그렇죠. 2월 달에 한번 또 어떤 퍼포먼스가 나올지 네. 어떤 상승을 보일지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우리 또 김학준 대리님은 포스코홀딩스가 픽이 됐었어요. 포스코홀딩스 뭐 말해 뭐합니까? 그렇죠. 왜 큰 거 갖고 왔냐. 우리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큰 거 아니냐. 포스코홀딩스 너무 좋은 네. 종목인 거는 확실한데 네. 약간 좀 2차 전지가 지난주에 좀 막판에 좀 오르면서 네. 약간 좀 뭐 두각을 좀 보이다가 이번 주 아직까지는 좀 잠잠한 것 같아요. 앞으로 좀 6월 달에 흐름 한번 좀 잡아주죠. 2차 전지 전체적으로 좀 한번 해가지고. 그러니까 무거운 종목인 만큼 이제 달 초에 추천을 드린 이유가 있고, 예. 네네. 그리고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 이제 본업인 철강 섹터가 이제 바닥 찍고 올라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거에서 주가를 견인할 수가 있고, 플러스 알파로 이제 리튬 사업 같은 경우. 아, 리튬. 네네네. 리튬 좋잖아요. 지금. 네네네. 성장성에 대한 그 기대감에 이제 그 주가에 반영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리튬 값도 워낙 많이 빠졌었어요. 맞아요. 워낙 많이 빠졌다가 리튬 값 다시 반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철강도 그렇고 리튬도 그렇고 바닥 찍고 올라오는 추세에 있다. 그래서 숫자도 좋을 것이고 성장성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이제 붙으면서 주가는 온돌처럼 이제 따뜻하게 뜨뜻해졌다, 이제. 이렇게 막 잠시 슈- 예. 아우 뒤에 뜨거 정도로 이제 온돌빵. 아니, 그냥 올라가겠다. 따뜻하게 이렇게 따뜻하게 올라간다. 올라갈 수 있다. 은근하게. 은근하게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을 제가 좀 바꿔서 말하면 네, 말이죠. 어떻게 된 거예요? 해석해 주세요. 이 네. 양반이 이 양반이 이분께서 약간 주식을 하실 때 저랑 포트폴리오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너무 초반에 위험한 걸 안 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 은근하게 미지근하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걸 몇 개 던져 놓고 그 다음에 이거 안 되겠는데 수익률 좀 볼까 할 때 약간 센 거 좀 던지더라고요. 바닥을 잘 깔아놓네요. 튼튼한 그렇죠. 걸로.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좀 만드는 약간 그런 느낌이다. 네, 그렇게 집 질 때 볼 수가 거의 뭐 콘크리트 미리 딱 쌓아놓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오.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온돌빵인지 아니면 뭐 석유 보일러인지 가스 보일러인지 한번 좀 어떤 종목을 가져왔을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분 이제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문현우 씨. 네, 오늘도 6월 스타킹을 노리고 있는 4가지 종목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룰렛 지금 바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정황현이 최아 LG전자. 네, LG 전자가 온돌빵. 나왔습니다. 온돌빵이에요? 네, 오늘 김학준 대리님의 탑픽 종목인데요. 지난주에 가지고 왔었던 종목이기도 하죠. 김학준 대리님 연이어서 계속 대형주를 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증권사에서 레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LG전자 이 B2B 사업 성장성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그런 키움증권의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B2B라고 하면 이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를 의미하죠. 지난 2018년에 B2B 사업을 담당하는 사업부를 되살리고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자동차 부품 중심의 B2B 사업 성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전장 사업부가 흑자 전환한 이후에 매 분기마다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투자 포인트는 김학준 대리님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가전이랑 TV 업황 자체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역성장 폭이 이제 둔화되고 있고 실적이 이제 바닥을 통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LG전자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타사 대비 이제 실적 선방이 강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제가 지난 주말에 가전 살 일이 있어서 코엑스 그 현대백화점 있잖아요. 가셨어요? 네, 거기 갔습니다. 갔는데.
대리점이 삼성전자랑 LG전자 나란히 붙어 있었어요? 붙어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삼성전자 먼저 가서 가전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LG전자 넘어갔는데 어때요? LG전자 거 바로 샀습니다. 네. 아, 그게 이제 심지어 더 비싸고 친절하게 설명을 안 해주는데 네. 네. 근데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확실히 좋습니다. 확실히. 백색 가전을 LG라는 얘기가 있긴 하죠. 네, 가전은 예. LG라는 말이 있잖아요. 실제로 이것처럼 이제 타사 대비해서 LG전자 이제 가전이나 TV 쪽 네네. 실적 개선이 타사 대비 좋을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 LG전자의 이제 성장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LG 마그나죠. 네, LG 마그나는 LG전자 VS 사업부 내에서 전기차 구동 모터를 생산하는 조인트 벤처 업체다라고 네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그나 이제 모터 같은 경우는 GM의 볼트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거기에 처음으로 모터를 납품을 하면서 전기차 모터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최근에는 GM뿐만 아니라 포드, 그다음에 스텔란티스도 고객사로 두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미국의 전기차 산업 같은 경우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미국의 이제 전기차 침투율이 10% 정도도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5년간 연간 성장률이 40% 이상 나오는 산업이다. 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성장성과 함께하는 게 이제 LG 마그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LG 마그나가 이제 최근까지 그 기업 밸류로 5조 원 정도로 평가를 받았었는데 네네. 최근에 이거를 리레이팅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조까지 이제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21조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LG 마그나가 기업 평가를 10조 이상 받는다면 리레이팅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예. LG 이제 전자뿐만 아니라 LG 그룹사는 전기차의 수직 계열화가 다 돼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전기차 배터리를 납품을 하고 있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전기차 카메라, 센서 또 이제 납품을 하고 있죠. 네. LG U 플러스 같은 경우는 또 커넥티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처럼 이제 LG 그룹 자체가 전기차 산업에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LG 전자 또한 이제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과 함께 그 과실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러다 LG전자 나중에 완성차 만들겠다 뭐 이런 거 발표 나올 수도 있나요 혹시? 진짜 차 만들면 되게 다 돼 있네요, 지금 모든 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요. 소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가전은 LG가 아니라 이제 전기차 하면 LG다라는 그런 이미지 개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터 충분히. 만들죠. 뭐 LG 에너지 배터리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 그렇죠. 배터리, 모터, 그다음에 또 카메라, 전자 센서. 장비, 그리고 카메라, 센서 다 있으니까요. 그쵸, 예. 그쵸. 그 LG 약간 소프트웨어만 갖다 쓰면 이제 완벽한 이제 전기차가 된다. 진짜. 뭐 그럴 수가 있잖아요. 네. LG 그런 시기가 전자의 올까요? 계열사에 이제 LG 디스플레이도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도 아, 있으니까. 그러네. 네. 전면 이제 자율주행되면 아니, 완전 디스플레이로. 90%네, 90%네. 그러네요. 전기차 인포테인먼트도 이제 LG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납품을 하기 때문에 오. 네. 앞으로 이제 LG 전자가 리레이팅을 받는다 하면 전기차 관련돼서 이제 리레이팅을 받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LG. 한때 LG전자 사실 굉장히 좀 무거운 주식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온돌판 같은 은근한 미지근한 약간 이런 느낌인데 사실 그 LG전자가 마지막 상한가를 보여줬던 게 그 코로나 이후로 애플카와 좀 연관이 되면서 엄청난 상승을 한번 보여줬던 엄청나게 뜨거웠던 그때의 모습이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근데 사실 LG전자의 상한가를 보는 게 이게 몇 년 만이야 막 이런 얘기가 심지어 나왔었는데 그 정도 잠잠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애플카랑 연관된 이야기가 요즘 약간 잠잠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즘에. 애플카는 이제 기대감은 충분했었는데 네. 최근에는 약간 묘연해진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GM이나 포드나 스텔란티스에 실제로 지금 전기 모터를 납품을 하고 있고 네. 앞으로도 이제 계속 납품을 할 겁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났을 때 애플카 얘기가 다시 나온다 했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뭐 가지고 있다면 나중에 또 애플카 수혜가 왔을 때 그때 역시도 이제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다. 그렇긴 하겠네요, 진짜. 뭐 전체적으로 한번 좀 전기차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만들고 회사가 LG다 보니까 그 전체적인 느낌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이현석 대리님, 이거 부담되겠는데요. LG전자를 안 삽니다. 이럴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죠, 예, 이거. 왜냐면 또 LG전자 들고 계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한번 볼까요? 이현석 대리님 준비됐을까? 자, 하나, 둘, 셋. 괜찮아요. 그렇죠. 또 착해서. 아이고, 또 항상 오를 들어주시잖아요. 예, LG전자는 뭐 앞으로 미래 성장성도 우수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앞서 이야기해 주셨던 것 중에 포인트를 두 가지만 보자면 전장이라는 포인트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리레이팅이라는 단어를 계속 말씀하셨는데 네.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실적은 사실은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기는 힘들죠. 대기업이기도 하고 네. 아무래도 무겁죠. 네, 예. 하지만 이제 리레이팅이라는 단어가 뒤에 붙게 되면 주가의 이제 변동성 상당히 커질 수가 있다. 네네. 일전에 과거의 사례 애플카 관련 이슈들
그리고 지금 전장 산업이라는 이슈가 붙게 되면서 그리고 이렇게 가시화되는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는 아직 2차 전지처럼 이제 실적은 아직 좀 미미하지만은 이제 리데이팅 평가와 기대감들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LG전자 최근에 전기차 충전 시장에도 뛰어들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네.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던 전장에 이제 포함해서 이제 전기차 충전 시장까지 같이 하고 있다라는 점 보시게 되면 이제 그러한 의미로 이제 오를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다 이제 충전 시장까지 뛰어든다면 전체적으로 다 이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아니 근데 그 충전하는 거 진짜 한 15분 만에 된다면서요? 네, 예. 지금 뭐 빠르게 된다고 하는 거지. LG전자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으로 봤을 때는 네네네. 이제 80%가 충전하는데 15분이면 충전이 야, 된다고 80% 이야기가 나오고 15분. 있어서 훈련 속도 아닙니까? 그렇죠. 네. 엄청나죠. 충전기 시장이 상당히 좀 빠르게 기술력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은 같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뭐 LG전자 뭐 대한민국 대표하는 그렇죠. 회사고 사실 뭐 어디 비행기를 타고 어디 여행을 가거나 공항에 내릴 때 네. 저는 정말 좀 한국 사람으로 자부심을 느껴요. 삼성 TV, LG TV가 다 있잖아요.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서 야, 네. 그래도 참 우리나라 참 대단하다. 뭐 이러면서 뿌듯한. 다녔던 기억도 나고 그런 이제 모습들을 미래 이 성장성 측면에서도 계속 보여주고 있고 미래를 대안을 제시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시장들. 또 LG전자에서 이번에 나온 그 이동용 디스플레이 또 있어요. 아! 모니터 같은 거 캠핑용. 네. 아 저는 그것도 보면서 야 이거 괜찮겠는데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아, 뭐 가방같이 생겨가지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새로운 이제 상품들, 제품들을 네.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다 휴대전화 사업을 또 접었다는 것.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다 이런 믿을 구석이 있었다. 막 이렇게 제가 좀- LG 전화기 쓰고 있잖아요. 예, 아 그래요? 그때 봤잖아요. 네. 돌아가는 거. 아이고. LG 마지막 작품 LG 맞아요, 윈. 기억납니다. 근데 얼마 전에 떨어뜨렸어요. 예. 깨졌습니까? 그래서 아. 삼성으로 바꿨어 다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네. 상소문 에디션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오. 생각을 했는데 그런 기술들이 이제 또 TV에 접목이 되면서 또 LG전자에 좀 앞으로 이제 나갈 수 있는 이 프리미엄 이 시장에 대한 이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 좀 점쳐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LG전자 목표가 16만 원, 손절가 11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전자 목표가 16만 원, 손절가 11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자 이제 결정의 순간이 왔습니다. 자 오케이. 이재용 씨, 이재용 씨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하긴 한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매수! 매수! 네. 아, 왜 패스했어? 온돌빵 하나 샀잖아요, 저는. 아, 온돌빵 하나 있어? 온돌빵 포스콜드 아, 하나 포스콜 깔아놨어요. 있구나. 여기 뜨끔뜨끔미진한데 LG전자까지 들고 가면은 저는 너무 좀 미지근하게 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예. 옛말에 1등을 따라가라 했어요. 예, 잘하는 사람을 약간 따라해서 아, 그래요, 그래요? 뭔가 좀 하나 따라가다가 요거 베이스로 깔아놓고 그렇죠. 느낌은 나쁘지 않잖아요. 좋죠. 이게 또 몰라요. 예. 못 따라네. 갑자기 또 40%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애플 쪽에서도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그렇죠. 모르니까 예. 올해까지는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아, 그래요? 자, 바꿀 수 있나? 잠깐만. 어쨌든 이런 포트폴리오에 이런 대기업도 저는 네. 분명히 좀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그게 좀 괜히 든든하고 부자 된 느낌이에요. 그럼요. 예, 너무 막 멘탈이 흔들리는 종목만 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대기업들도 가끔가다 지켜보시면 좋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종목은 이재용 씨 포트에 올려보도록 하겠고, 자 이제 두 번째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룰레신. 네, 따끈따끈한 온돌 종목 LG전자 이번 달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룰렛 지금 바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자, 솔탄2가 아니라 실리콘2가 나왔습니다. 실리콘2 이 나오네요. 화장품 유통, 무역을 하는 업체인데요. 온라인 몰을 통해서 전 세계로 K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리콘2가 유럽 시장에서 확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리콘2가 유럽 뷰티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 유럽 법인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유럽 법인은 네덜란드에 설립하고 공장을 폴란드에 준공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6월부터 실적이 찍히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 시장 확장으로 실적 고성장세가 가능할지 오늘 이현석 대리님 통해서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리콘2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네. 이제 갖고 있는 플랫폼으로는 자체 플랫폼인 스타일 코리안이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요. 해당 네.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150여 개국의 나라에 수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으키는 방향이 두 가지 정도가 크게 있는데 이 기업들이 이 플랫폼을 통해서 도소매, 한국의 화장품들이 상당히 지금 이제 K 인디 화장품이라고 해서 상당히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네네. 이제 K-뷰티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인데 네. 이제 그런 분들이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서 이 대기업에 내놓는 출시 제품이 아니라 이제 K-인디 화장품에 관심이 높아지는 상품들, 이제 그러한
상업자들이 이 우리 실리콘2에 있는 플랫폼을 통해서 회사 제품을 납품하게 되고 이제 해당 품을 사입하고 이제 글로벌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도소매적으로도 하고 있는 부분이 매출이 한 70% 정도를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소매 부분으로도 판매하는 부분이 약 10%에서 20% 정도 차지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앞서 이제 유럽 진출은 이제 올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상반기에 이제 공장 건설부터 시작을 해서 진행이 되었고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매출이 좀 진행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는 이제 미국 쪽에서 약 한 20% 정도의 매출 비중을 내오고 있는데 네. 그 이외에도 최근 1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는 한 8% 정도가 캄보디아, 국내에서 한 10% 정도가 나오고 있고 그래요? 상당히 좀 다양하게 좀 퍼져 있다라는 점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리콘2를 얘기하실 때 여러 가지 포인트를 잡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말씀드렸던 K-인디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다. 대기업 제품이 아니더라도 중소 제품이 상당히 글로벌적으로 인기가 많다라는 점. 그렇군요. 그 두 번째 매출처가 상당히 다양하다. 앞서 미국이 한 20% 정도를 차지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외에도 동남아시아 그리고 이제 추후 이제 유럽까지 퍼져나가게 된다면 다양한 매출처가 확대가 되고 있고 한쪽에 의존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특히 주목할 점은 중국별 매출이 거의 0%에 가까운 수준이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보면 화장품 시장, 중국 시장 상당히 커져나가는 부분에서 득이기도 하지만 실인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에서 좀 자유롭다는 점, 이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물류센터를 자체적으로 좀 확보를 하고 있다. 20년도에 물류센터 기반 AGB 이제 물류 로봇에 투자를 좀 약 30억 원 가까이 투자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해당 부분을 통해서 매출도 좀 일으키고 있고 국내뿐 아니라 이제 글로벌적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 거점 사업을 통해서도 이미 글로벌 거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현지화를 상당히 좀 잘 적응하고 있다라는 점도 눈여겨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직구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직구를 하지 않고 그쪽에서 이제 우리 제품을 사는 그런 이제 네.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앱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네, 저희 온라인으로 살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네네. 이제 보시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상업자들이 사실은 자신의 제품의 능력은 좋지만 홍보할 공간이 없습니다. 네. 이제 그러한 공간을 마련해 주는 곳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말씀드렸던 K-뷰티, 이제 K-팝을 비롯해서 K-컬처라는 부분이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는 한터 차트라고 하는 이제 한터 글로벌의 2대 주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한터 글로벌이라고 하면 이제 한터 차트, 이제 K-팝 차트를 보는 때 꼭 빠질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인데 여기 2대 주주로 올라가게 되면서 이 K-뷰티와 함께 K-팝에 대한 또 시장이 뛰어들었다. 이 K-컬처에 대해 상당히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중국 쪽이 0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이 사이트나 이런 걸 막기 때문에 아직 뭐 판매나 이런 게 안 잡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뭐 진짜 한국 화장품은 이제 중국 사람들이 별로 좀 안 쓰는 제품이 되는 거 이 추세인지 이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열어놨다 안 열어놨다의 부분을 보다는 이제 네. 중국 쪽의 매출은 아직은 발생하고 있지 않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해당 부분이 중국 시장에서 일전에 좀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화장품을 너무 잘 만들어서 요즘 많이 따라왔죠. 한국 네. 제품들을 많이 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는 사실 좀 논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매출처를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좀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한쪽이 좀 의존되지 않는다라는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그럼 같습니다. 중국에 진출을 했는데 수익이 0%인 거예요? 아직 진출은 하지 않았고요. 하지 네, 않았다, 0%구나. 매출처가 완전히 거의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회사 측에서 추후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라 사실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득과 실 중에 득과 실을 모두 다 가지지 않고 그러네요. 이제 그러네요, 다양하게 진짜. 이제 글로벌적으로 K-뷰티에 대해서 상당히 예전에는 중국만 그리고 일본 이제 동아시아 쪽에도만 관심은 많았지만은 이제 현재는 그러한 부분이 아닌 오히려 이제 미국 쪽부터 시작을 해서 유럽 상당히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 이용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익이 0이라는 거는 더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더 가깝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겠네요. 네네. 미국 쪽에 또 점유율이 한 20% 정도 된다고 크죠. 하니까 요즘 사실 그 중국 쪽에 너무 의존하다가 화장품 회사들의 좀 주가가 좀 안 좋았던 맞아요. 이 시기가 좀 계속되고 있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이런 사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했었다가 요즘 많이 좀 힘들어졌었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되면 더 호재가 된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회사 안에서는 말이죠. 네, 실리콘2.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또 이 종목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들어주네요. 화장품 관련주가 괜찮나 보네요. 네. 왜 5로 들어줬습니까? 그러니까 실리콘2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다시피 인디 화장품 브랜드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중저가 브랜드다라고 그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중저가 브랜드가 잘 팔립니다. 고가 화장품보다 맞네요. 잘 팔리고 K뷰티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미국이랑 동남아시아에서는 워낙 이제 K뷰티 수혜를 봤었는데 유럽에서 이제 팔리고 있다, 인기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알기로는 이 업체 같은 경우 네덜란드 매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네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네덜란드요? 네덜란드. 오, 네네. 네덜란드 분도 그 정말 키도 크고 그쵸. 하신 분들인데 이분들 우리 화장품을 쓰신다. 그쵸. 굉장히 좀 뿌듯한데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유럽향 매출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의미 있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입니다. 올해 이제 30% 이상 전년 대비 성장을 하고 영업이익률이 9% 정도만 나와 준다면 PER이 12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PR이 네네. 보통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막 30, 40배도 받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밸류에이션 쪽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좀 개인적으로 좀 뭐랄까요? 오늘 왜 하락을 한 거예요? 좀 하락폭이 좀 커 보였는데요. 4% 넘게 하락. 오늘 하락했어요? 네. 사실 뭐 전일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일에 이제 금요일에 상당히 급등을 좀 너무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네. 조정 구간이었군요, 오늘. 네, 현재 좀 조정 구간에 있고 어떻게 보면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스타킹에 하기 위해서는 좀 남은 기간 동안 좀 퍼포먼스를 보여줄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 이제 영업이익률이 이번에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두 자리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기존의 영업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2분기에도 상당히 괜찮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느끼는 분위기 어떠신지 아시죠, 이재영 씨? 요즘 이 전문가분들이 화장품 관련주들 많이 들고 있어요. 지난달부터 그러니까요. 해가지고. 저 이제 예. 본느도 그렇고요. 예. 아무래도 좀 화장품 관련해서 뭔가 좀 대세 상승기가 한번 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갑자기 좀 들기도 하네요. 오. 예, 왜냐면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많이 가져오시면 분명 한번 움직이긴 하더라고요. 아니 그렇죠. 많은 전문가분들이 갖고 와서 겹치는 그 섹터가 있으는데 네네. 딱 그거 괜찮은데 느낌이.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게 대장주가 아닐지 아, 모르겠지만 대장주, 어쨌든 그런 섹터는 그렇죠. 그런 섹터는 한번 좀 눈여겨 보셔야 된다. 많이들 가져오는 그 섹터는 많이 배우고 좀, 있어요. 예, 말씀드릴 수 있을 좋아요. 것 같습니다. 자,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말씀해 주시죠. 네. 실리콘도 목표가 7,000원, 손절가는 5,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7,000원, 손절가 5,500원 말씀하셨습니다. 자, 금요일날 큰 상승이 있었고요. 그래서 네. 오늘 좀 짧게 좀 조정이 있었는데 내일부터 또 어떻게 흘러갈지. 근데 또 너무 급등한 다음에 다음날 가지고 나오면 그게 더 부담되거든요. 맞아요. 사실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스타킹에 가지고 와야 좀 왜냐면 갑자기 막 개파락을 하거나 갭상승을 하거나 이러면 사실 의미가 없어지는 큰 거다 의미가 보니까 저렇게 조정이 있는 종목이면은 내일 시장에 좀 기대해 볼 만하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당연히 예. 담을 것 같은데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아유, 가자. 예. 아. 저는 그래서 저 오늘 하락이 약간 좀 마음에 들었어요. 저거 좀 예. 급등한 다음에 약간 좀 조정하고 조정을 받고 네, 스탄다. 분명 약간 좀 한 번 뛰었으면 네. 잠깐 쉬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달릴 준비를 또 해야지. 움츠려서 또 뛰어야 되니까. 네, 계속 뛰면은 넘어집니다. 숨차서 쓰러져요. 네. 네, 건강에도 안 좋고. 어쨌든 한 번 쉬었다. 내일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제 포트에 담아서 한 달 동안에 또 수익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잘 쉬는 건지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좋은 정보 가져오신 두 분의 전문가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고 이재욱 씨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는 잠시 후에 황스타그램에서 찾아뵙겠습니다.